아무도 없다니까. 제 여자친구는 겁이 많습니다. 평소에도 길고양이나 집에서 들리는 작은 소음에도 화들짝 놀라서 저에게 우는 소리로 전화를 걸곤 했죠. 그 반응이 귀여워서 일부러 놀래키고 혼나기도 해서 여자친구의 불안감은 제게 너무 익숙한 일 중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처음 여자친구에게 이런 전화를 받았을 때도 크게 생각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잠깐 우리 집에 와줄 수 있어? 집에? 무슨 일인데? 아까부터 집에 혼자 있는 것 같지가 않아. 오늘만 같이 있어주면 안 돼? 원래도 잘 불안해하고 잘 놀라는 그녀였지만 집까지 와달라는 말은 처음이어서 저는 우습게도 그녀가 저와 같이 있고 싶어서 술을 쓴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도 여자친구를 좋아했으니 이럴 땐 모른 척 넘어가서 그녀와 함께 있으면 좋겠다 싶었어요. 그래도 단번에 알겠다고 하면 너무 쉬워 보일 것 같아서 한번 튕겨보자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갈 수는 있는데 지금 좀 바빠서. 그럼 내가 갈게. 그렇게 단호한 여자친구는 처음이어서 저는 그제야 그냥 한 말이 아니구나 싶었어요. 최대한 서둘러서 여자친구 집에 도착한 저는 여자친구를 안심시켜주기 위해 집안을 샅샅이 살피고 아무도 없다고 확인까지 시켜줬습니다. 고마워. 괜히 나 때문에 이렇게 늦은 시간에 고생하고. 고생은 나도 너 보고 싶어서 온 거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 그래도 그럼 우리 자기 전에 맥주나 한 캔씩 할까? 편의점 집 앞에 있으니까 자기가 사다 줘. 응, 알았어. 쉬고 있어. 금방 다녀올게. 다녀와. 나와요. 지금 조용히 나가면 신고 안 할 테니까. 나오라고! 자기야. 편의점 가고 있어? 갑자기 너무 보고 싶어서. 고르고 있어. 금방 갈게. 9. 폐병원. 옛날에 아는 유튜버 동생을 따라 폐병원을 간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사건 이후로 지금 동생은 유튜브를 접고 평범하게 회사를 다니고 있죠. 분위기 죽이긴 하는데 이런데 막 들어가도 되는 거냐? 안에 뭐가 있는 줄 알고. 괜찮아. 동네 주민한테 물어봤는데 뭐 없대. 적당히 분량 챙기고 해질 때쯤 소리 지르면서 뛰쳐나오면 끝이야. 별거 없어. 동생은 어깨를 으쓱이며 먼저 들어가 버렸어요. 하지만 저는 동생처럼 강심장이 아니어서 쉽게 발을 내딛지 못하고 있었어요. 동생은 그게 리액션이 좋다며 데려오길 잘했다고 하더군요. 건물은 4층까지 있었는데 으슥하긴 했어도 뭐가 있거나 튀어나오는 것도 아니어서 어느새 불량 걱정까지 할 정도였어요. 효과음이랑 필터 깔면 돼. 괜찮아. 동생은 별로 걱정이 없어 보이더라고요. 그렇게 촬영이 끝나고 병원을 나가는데 계단 아래쪽에 물건을 쌓아둔 지하실이 눈에 띄었습니다. 저기는 안 가봐도 돼? 우와, 지하가 있었네? 가봐야지. 동생은 신이 나서 지하로 향했어요. 지하는 지상과는 분위기가 많이 달랐어요. 지상은 거의 텅 비어 있었던 것에 반해 지하는 마치 들어가지 말라고 하듯이 뭔가 잔뜩 쌓여 있었고 쎄한 느낌이 들었죠. 하지만 뭐라 말리기도 전에 동생은 이미 쌓여있던 물건들을 치우면서 안으로 들어가고 있었어요. 저는 하는 수 없이 따라 들어갔습니다. 안에는 철로 된 문이 하나 있더라고요. 저희는 일단 문 앞에서 긴장된 분위기를 연출하고 손잡이를 돌렸어요. 이게 잘 안 열리네. 열렸다. 뻑뻑한 문이 열리자 어째서인지 동생은 뒤로 쓰러져 버리고 말았어요. 저는 무슨 일이냐고 물으려던 찰나 저 역시 갑자기 눈앞이 흐릿해지며 정신이 아찔해졌죠.
기울어지는 시선 속에서 제게 마지막으로 보인 건 동생의 다리를 잡으려고 뻗고 있던 누군가의 검은 손이었습니다. 깨어나서야 확인할 수 있었지만 그건 오래돼서 썩고 있었던 시체였어요. 문에 기대어 있던 시체가 앞으로 엎어지면서 다리를 잡는 것처럼 보인 모양이더군요. 저는 경찰차와 구급차를 불러서 상황은 경찰에 넘기고 아직 일어나지 못한 동생과 병원으로 향했어요. 다행히 동생도 저도 큰 문제 없이 무사했지만 저희 둘에게는 잊을 수 없는 기억이 되었습니다. 10. 고양이. 사람들은 동물에게 경계심을 가지지 않는 경향이 있다. 고양이다. 안녕, 고양아. 그때는 나도 어릴 적이라 귀여운 고양이를 보고 아무런 경계심도 느끼지 않았다. 고양아, 어디가? 그래서 충분히 위험하다고 배웠던 사람과는 달리 동물은 처음 보는 동물이라도 쉽게 다가가고 손을 내밀고 따라가기도 했다. 고양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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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아. 특히 어른보다 아이들은 활발하고 조심성이 적으며 좁은 곳도 잘 들어가기 때문에 찾았다. 고양아, 이런 곳까지 들어오면 어떡해. 위험하잖아. 쉽게 위험에 노출되고 사고를 당하기도 한다. 이런 곳을 함부로 들어오면 어떡해. 위험하게. 아이들의 순수한 호기심을 이용한 범죄는 오래전부터 있어온 흔한 수법이다. 시대가 지나면서 그런 범죄도 범죄의 성공률도 많이 낮아져 위험한 상황까지 가는 경우는 많이 줄어들었지만 아이에게 한 번 남은 트라우마는 성인이 되어서도 잊을 수 없는 고통으로 이어지기도 하니 되도록이면 처음부터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아이에게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 11. 보이지 않는 사람. 제가 사는 곳에는 지하철역 앞에 좁고 긴 터널이 하나 있습니다. 돌아가려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용해야 하지만 어지간해서는 통과하고 싶지 않은 곳입니다. 왜냐면 제가 이곳을 통과할 때 어째서인지 항상 다른 사람은 아무도 없고 뒤에서 누가 따라오는 느낌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느낌이 확신으로 바뀐 날이 있었습니다. 그날도 저 혼자 터널을 지나고 있었고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을 받으며 걸음을 재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터널을 4분의 1쯤 통과했을 때부터 뒤에서 다른 사람의 발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사실 오히려 안도했던 것 같아요. 사실 불안감이라는 게 실체를 모를 때 제일 무서운 거지. 뭔가가 있으면 어느 정도 해소되는 면이 있거든요. 오늘은 다른 사람이랑 같이 가는구나 싶어서 마음을 놓고 뒤를 살짝 돌아봤는데 뒤에는 누구도 있지 않았어요. 아무도 없는데 단지 소리만, 발걸음 소리만 제게 또렷이 다가오고 있었죠. 저는 빨리 이곳을 빠져나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속도를 올려서 앞을 향해 걸었지만 어째서인지 영원히 끝에 도달하지 않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어요. 호흡은 점차 가빠지고 갑자기 눈물이 툭 터져 나왔어요. 뛰고 싶었는데 다리가 떨려 힘이 들어가지 않았고 이 속도를 간신히 유지하는 게 제 한계였죠. 그러다 어느 순간 발을 잘못 디뎌서 앞으로 넘어지고 말았는데 어느새 저는 터널 끝에 도달해 있었어요. 길을 걷는 사람들도 있었고 뒤를 돌아보니 사람은 여전히 없었지만 발걸음 소리도 함께 사라졌더군요. 만약 그 발소리에 따라잡혔다면 저는 어떻게 됐을까요?
12. 애완. 어렸을 때는 부모님과 함께 살지 못하고 여기저기 신세를 지면서 전전했습니다. 그러다 고등학생쯤 되었을 때 아버지가 집을 구했다면서 저를 불러들이셨죠. 이제 여기가 우리 집이 될 거야. 저는 집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더럽고 시내까지 거리도 먼 데다가 주변에는 저희 집밖에 없었거든요. 하지만 아버지는 제 의견을 들어주지 않으셨어요. 청소야 하면 되는 거고 차 타고 가면 금방 왔다 갔다 해. 우리 집이 있는 게 중요한 거지 계속 친척 집에 얹혀 살 수는 없잖아. 아버지는 집 상태보다는 집 자체에 미쳐 있는 것 같았어요. 더는 갈 곳도 없던 터라 저희는 바로 집을 청소하고 고치기 시작했어요. 폐가나 다름없었지만 그래도 2층에 창고도 있어서 잘 손보면 사는 데는 문제가 없겠다 싶었죠. 그런데 청소를 하면서 보니 다른 곳과 달리 어떤 방은 사람이 살던 흔적이 남아 있었어요. 이전 주인이 얼마 전까지 여기 살았었대. 이런 데서 사람이 살았다고요? 그래. 상태가 이러니 더 싸게 나온 거지. 다행이지 않냐? 저는 이때부터 뭔가 쎄한 느낌이 들었던 것 같아요. 자꾸 이상한 느낌이 드는데 뭐라 설명하기는 어렵고 아버지가 좋아하시니 됐다 싶었죠. 그렇게 집 청소를 대충 끝내고 창고도 열어봐야겠다 싶었는데 창고 열쇠를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아버지도 열쇠를 따로 받지는 못했다고 하더군요. 저는 자물쇠가 오래되기도 했고 창고를 당장 쓰지는 않을 테니 상관없겠다 싶어서 니퍼로 자물쇠를 끊어버리고 문을 열었습니다만 문을 처음 열 때부터 비릿한 냄새가 코끝을 찌르더니 안에서는 창고 안에는 웬 남자가 기둥에 꽁꽁 묶여 있었습니다. 피부는 창백해서 머리카락은 죄 쥐어 뜯겨 있었고 옷도 입지 못한 상태였어요. 바닥은 피를 흘린 건지 붉게 물들어 있었고 목을 다친 건지 쉰 소리로 이런 말만 중얼거렸는데 얼핏 살려달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그 다음은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정신을 차리니 경찰차와 구급차가 들어와 있었고 또다시 제정신을 차렸을 땐 이미 거실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오래된 일이지만 아직도 가끔 꿈에서 그때의 피비린내를 느끼곤 합니다. 그러면 항상 그 좀비 같은 사람이 제 옆에 서 있고 언제나 이렇게 중얼거립니다. 살려줘. 13. 꿈. 나는 요리를 하고 있었다. 내가 언제 칼을 잡았지? 내가 요리하고 있는 걸 보면 아내가 기겁할 텐데. 야채를 썰던 내 손은 규칙적으로 차근차근 재료를 손질하다가 그대로 내 손을 썰어버렸다. 이거 꿈이구나. 나는 요즘 상태가 많이 안 좋다. 수시로 잠들었다가 깨기를 반복하고 그 과정을 인지하지 못해서 꿈인지 현실인지 구분하지 못할 때가 많다. 덕분에 회사도 그만두고 쉬고 있으며 아내가 일하며 병수발까지 해주고 있다. 아내에게 미안해서라도 빨리 낫겠다고 열심히 치료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내 의지와는 달리 아직 별다른 차도가 없다. 미안해 여보. 내가 빨리 현실로 돌아가야 여보가 더 이상 힘들지 않게 해줄 수 있는데 이렇게 꿈이 아니라 얼른 일어나서 진짜 여보 얼굴 만지고 싶다. 이건 역시 자주 꾸는 꿈의 하나다. 꿈에서 깨어난 듯 보이지만 이건 역시 새로운 꿈. 항상 꿈에서 깨어나면 옆에는 죽은 아내가 누워있고 난 그녀의 뺨에 키스한다. 이 꿈이 웃긴 게 처음에는 같은 꿈이 반복되는 줄만 알았는데 미묘하게 조금씩 달라진다. 처음에는 아내가 자고 있는 것처럼 누워있어서 죽은 줄도 몰랐다. 그러더니 나중에는 파리가 끓고 색이 변하고 지금은 형태를 알아보기도 힘들어졌다. 하지만 그러면 어떠랴.
현실에서 내가 깨어나기만 기다리고 있는 사랑스러운 내 아내인데. 안에 있는 거 다 알아! 빨리 문 열어! 당신이 어떤 모습으로 꿈에 나와도 난 당신에게 키스할 거야. 오늘도 정말 사랑해. (14) 동굴. 저는 대학교 1학년에 자연탐사 동아리에 가입했었습니다. 언뜻 보면 학술 동아리 같지만 이름은 지원금을 더 타기 위한 수작일 뿐 그냥 캠핑 동아리였죠. 목 좋은 곳에서 캠핑도 하고 말 그대로 청춘 그 자체라고나 할까. 올해는 예쁜 신입이 많네. 다들 어서 와요. 환영해. 이름값을 하는 건지 환영회에서도 학교 뒷산을 올라서 돗자리를 깔고 술을 마셨는데 술자리 도중 한 선배가 이런 말을 꺼냈습니다. 요즘 환영회는 싱거워. 우리 때는 저 동굴 들어가서 술 마시고 했는데. 선배 말에 따르면 이 앞에 동굴이 하나 있는데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거기서 환영회를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안전상의 문제로 이렇게 산에서 노는 거라고. 그리고 사건의 발단은 이거였습니다. 너무 재밌겠다. 우리도 그거 하면 안 돼요? 그래도 금지한다는 이유가 있을 텐데. 별거 없어. 그냥 학교에서 유난 떠는 거야. 궁금하면 내가 구경시켜 줄게. 다른 부원들이 만류했지만 선배는 괜찮다며 자리에서 일어났고 신입 부원 몇몇이 선배를 따라 나섰죠. 너는 안 가냐? 네? 네. 저는 여기 있겠습니다. 그래. 자리나 잘 지키고 있어라. 비웃는 말투로 말하는 선배가 어이없었지만 그래도 저는 정체 모를 동굴에 들어가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렇게 5명이 동굴로 향했고 저는 남아있던 사람들과 해가 떨어질 때까지 놀았습니다. 그러다 중간부터는 누가 동굴에 들어갔다는 것도 까먹어버렸는데 그 사람들이 생각난 것은 몇 시간이 지난 후였죠. 동굴로 들어간 사람들이랑 연락이 안 된다더군요. 전화는 물론이고 무전기까지 무엇 하나 받지 않았어요. 동굴이 깊어도 30분이면 넉넉히 왕복할 거리인데 몇 시간이나 나오지 않고 있으니 걱정이 된 부회장은 혼자 안전장비를 챙겨 동굴로 들어갔죠. 하지만 다음날 전해진 소식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동굴 안에는 아무도 없었다는 겁니다. 동굴은 길도 외길이라 못 찾을 리가 없는데도 아무도 찾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어제는 시간도 늦고 이미 동굴에서 나왔을 수도 있으니 부회장도 일단 집으로 돌아갔지만 유감스럽게도 동굴로 향했던 부원들은 다음날 학교에 나오지 않았어요. 그제야 경찰의 수색이 시작됐지만 경찰이라고 크게 다르지 않았죠. 가장 어이가 없는 건 누가 들어간 흔적은 있다고 하는데 정작 나온 흔적은 없었다는 점이었어요. 증발이라도 한 것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때 사라진 사람들은 10년이 넘은 지금도 행방을 아는 사람이었고 우리 학교의 전설 중 하나가 되어버렸습니다.